안녕하십니까. 김강석의 더 파이팅입니다. 자, 제가 수요일날 공지한 대로 오늘 제가 맨투맨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제가 8월달 그때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10월 말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마침 제가 진행하는 그 시기 때 또 유럽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장을 안 좋게 보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외치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미국 시장 이런 쪽에서 조금 어떤 자금 시장의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그때부터 주식이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괜찮게 말씀드렸고, 이후에 금리가 더블 바닥을 찍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식이 이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후에 제가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또 2차 상승까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진행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제가 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잘 맞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쓴 주식을 잘 맞춰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는 방법이죠. 주식을 보는 방법이 글로벌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큰 맥락을 보고 움직이고, 또 수급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본다면은, 예측한다면은 보다 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사치로 맞춰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 시장의 흐름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주식 매매에 관해서 간단한 팁, 추상적인 팁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좀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해외 시장의 흐름, 자금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상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재 지금 여기가 바로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10년짜리 국채 금리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더블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왔죠. 더블 바닥 찍는 모습이 났습니다. 자, 이거 잠시 노란색이 아니고 색깔을 조금 바꿔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더블 바닥을 찍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차로 상승을 쭉 했다가 어떻습니까? 강하게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채권 가격이 약세가 되는 것이죠. 채권 가격이 약세된다는 것은 안전자산을 후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내리는 힘이 미약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내리는 힘이 미약하게 되면 제가 어떻습니까? 역시 2.4% 정도까지 1차로 올라갈 것이고, 2차 자리는 2.8%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금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간에 채권에서 빠져나오게서 아우성을 치는 행국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재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안전자산에서 돈이 좀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장은 우호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호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차트를 같이 또 보도록 하죠. 자, 환율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랬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래는 미국의 어떤 인덱스, 그죠?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됩니다만은 이 달러 인덱스 화면이 지금 제공이 안 되니까 한국의 원달러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간다는 것은 크게 내린 것이죠. 크게 시세를 끌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방향을 결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이 한번 결정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2차 하락, 옆으로 기다가 또 2차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런 거죠. 이것이 원화의 강세다는 이야기죠. 원화의 강세라는 것은 달러의 약세를 이야기하죠. 달러는 안전자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라인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요 라인대가 중요한 환율이 자리가 되겠죠. 이까지 지금 현재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상에서 약간의 또 기술적으로 조금 이 지지라인에서 좀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미국이 달러가 어떤 강세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현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 상품 시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그 시청자분에서 좀 면밀히 좀 앞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죠. 지금 이게 이제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 경기와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더블 바닥을 찍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더블 바닥 찍고 난 뒤에 우리 주시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주시장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전체의 모양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블 바닥 찍고 직전 마디를 돌파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경기가 향후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직 어떻습니까? 추세들 꺼보게 되면 추세선 라인에 걸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그 상품 가격을 봤을 때는 이것이 더블 바닥을 찍은 거로 봤을 때는 이후의 모습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아진다 그런다면은 주식은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구리 가격이 변화가, 이 상품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좀 향후 장세도 같이 대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저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증시가 1차 상승을 하고 옆으로 좀 누웠다가 다시 우리가 2차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대가 지금 이제 주요한 저항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주요 저항대 싸움이 진행될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주요 저항대는 한 번에 돌파할 수는 없겠죠. 저항권에 대해서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물총을 소화해가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외장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을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시장도 목이 좀 메이네요. 오늘 좀 마지막 방송이라서 그런지 목이 다 메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현재 1차 상승을 하고, 중간에 눌림목을 주고, 2차 상승을 한 것이죠. 2차 상승을 한 것입니다. 역시 그 121선에서 약간의 그 어떤 음봉이 나왔죠. 자, 현재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도 조금 많이 샀죠. 그렇죠. 선물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상당히 그 많이 매물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이게 음봉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시 121선에 좀 저항권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좀,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또다시 저점에서 어딘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또다시 이런 추세들을 갖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매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아마 탐색되는 시간들이 다음 주에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2차 상승이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1차, 그리고 2차 상승이 들어왔다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 왔다고 봐야 되고, 이후의 상은 좀 더 경기 상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조금 길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 나름대로 좀 팁을 좀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제가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한 5가지 팁을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좀 매매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준비를 한 것이 먼저 장세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유리한 시장인지 불리한 시장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볼 때 내가 유리한 시장일 때는 내가 그 시장에 내가 몸을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유리한 방향으로 제가 몸을 담아야 될 것이고, 불리한 상이 되면은 불리하게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루 장을 보다 보면은 뭐 외국인 샀다, 어떤 걸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정신없이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될 장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구분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큰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유리한 장이냐, 내가 주식을 사기에 유리한 장인지 불리한 장인지를 보셔야 된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죠. 글로벌 시장이, 자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만 자꾸만 갖다 대고 자꾸만 쉬우니까, 우리 고객분들 자꾸 쉬우니까 차트만 자꾸 갖다 대려야죠. 그것은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자금 시장이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 제가 그 말도 했죠. 물이 들어야 배를 띄울 겁니까? 물이 나가는데, 물이 없는데 배를 어떻게 뜹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구분하는 이런 식의 상황을 좀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는 제가 투기와 투자를 좀 구별하면서 투자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그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로또 복권을 우리가 사는 것도요,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또 복권을 살 때도 과거에 나왔던 숫자를 쫙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런 숫자가 많이 났더라. 그래서 딱 하는 것은 그 로또 복권 투자입니다. 왜? 수학적 확률과 확률적 근거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가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야, 오늘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야, 기분 감이 좋으니까, 야, 옆에 그 로또 복권 파는데 그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거는 투기입니다. 1,000원을 냈든, 2,000원을 냈든, 확률적 근거 없이 그냥 감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로 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확률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 근거를 갖고 움직이는 것이 투자다는 이야기죠. 자,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회사, 이 기업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주당 순자산이 어떻는지, 주당 수익이 어떻는지, 이런 걸 보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장 같으면 내가 선물을 사야 되는지, 선물을 팔아야 되는지, 콜을 사야 되는지, 풋을 사야 되는지, 이런 근거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스가 온다면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스가 온다면은. 우리가 매번 좀 어떻습니까? 찬스라는 게, 레버리지라는 게 뭡니까? 지렛대 때 원래 부채를 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신용을 걸 수도 있겠고, 주식 선물을 살 수도 있겠고, 또 지수 선물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레버리지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번 그냥, 우리 선물 하다 배팅하면 6배 들어가죠. 6배 매번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찬스가 왔을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찬스가 갈 때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스가 올 때는 좀 레버리지를 조금 활용하고, 찬스가 갈 때는 레버리지를 줄이는, 이런 식의 재무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제가 세 번째 팁으로 드리고 싶고. 자, 네 번째 팁은, 상황이 자기에게 좀 불리해질 경우에는 좀 해지 전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해지 전략이라는 것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반대의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내가 포지션이 지금 매수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떨어질 때도 내가 크게 위험하지 않은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이겠죠.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ETF, 코덱스, 어떤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물 계좌 개설해가지고 주식 선물을 좀 매도한다든지, 지수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콜 옵션을 매도라든지, 풋을 좀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이 많이 있죠. 공부를 좀 해야죠. 공부 안 하고 계속 그냥 이동 변경선 올라가고 20을 하면 사고 팔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 시장에는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세 순응을 하되 투자 심리에서는 밀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 MBC 드라마를 갖고, 개백이라는 드라마를 갖고 이런 말을 했죠. 개백의 드라마를 보니까 개백의 개백 장군을 불러가지고 왕이,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서 계속 이길 수 있냐. 그래야 하니까 개백이 하는 말이, 나는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고, 적이 원하는 장소를 해서 싸우지 않았고,
적이 원하는 시간에서 싸우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심리에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적하고 게임하는데 내가 심리에서 이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쉽게 말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박스 끊어 탁 하고 있는데 주가 올라가면은 그때 돌파하다 싶어서 막 죽이면서 버리고 또 주가 떨어질 때 박스 끊어서 움직이면 또 한 돌파시켜서 막 매도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쩌면 진짜 올라갈 때면은 매수 못하고 있다. 나중에 각도를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 있죠. 우리가 막,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막, 크게,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장에서 갑자기 각도를 강하게 올라갈 때. 그때 그걸 갖다가 막 추격 매수한다든지. 또 주가 떨어질 때도 아주 그 각도를 강해가지고 우리가 셀링 클라이맥스라 그럽니까? 그런 자리에서 매수해버리는. 심리적으로 사람이 불안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가. 그래서 오히려 좀 거꾸로 좀 하면서 내가 심리에서 지지 말고, 흥분되지 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 시간이 조금 한 1분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오버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한 5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뭐 5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실 전달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조금, 제가 말이 좀 빨랐다면 이해를 하시고, 좀 제 방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을 천천히 좀 생각하는 그런 식의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떠나가겠고요. 또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시간이 또 오겠지요. 또 오겠는데, 제가, 없는 동안이라도 항상, 이 시장을 이기는, 더 파이팅하는 자세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파이팅입니다.